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여자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신 시아버지 호스피스 보내드리는 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언제 되는 것이냐 재촉하셨고, 왜 하필 보훈병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고 원망하는 시동생까지 가지가지였었죠.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결국엔 시아버지 일찍 호스피스 못 가는 것도 제 탓이었고, 시설 좋은 곳이면 바로 들어갈 텐데 돈 한번 아껴보겠다고 보훈병원 보내느라 시간 끄는 것이다. 자기 부모였으면 그리 했겠냐고 하면서 갖은 욕을 먹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능력 없고 돈 한 푼 없고 빚만 잔뜩인 시동생. 얼마 전부터 일다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듯 했는데 자기 주지에선 돈을 많이 번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냥 시설 좋은 곳으로 얼른 모셔서 시아버지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현실 감각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없을까 한심했습니다. 형수, 그냥 보내드리자고요. 제가 돈 반 댈게요. 얼만데 그래요? 나도 이제 돈 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싼 병원 알아보지 말고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자고요.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보여요? 형수 정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뒤끝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양반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이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형수가 아니라 형수님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도련이라고 불렀니? 항상 도련님이라고 불렀었잖아.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형수라고 불러? 버르장머리 없게. 매일같이 시어머니 제게 전화하셔서는 아버지가 병원에 가고 싶어 하신다.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그냥 비싸도 얼마 남지 않은 삶이니 좋은 곳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그 또한 어이가 없었고요. 며느라, 그냥 아무데나 보내드리자. 네 아버지 너무 힘들어한다. 그거 지켜보는 나도 힘들고 대소변 보는 사람도 염치 없고 그거 치우는 사람도 너무 비참하고 그냥 보내드리자. 얼마 못 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비싸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있으면 얼른 옮기자. 어?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보훈병원에 매일 전화를 하세요.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사정을 설명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왜 자꾸 저한테만 재촉하세요? 그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러지 말라는 말? 아니, 우리 아들이 무슨 힘이 있어. 네가 병원비 되는 거잖아. 우리 아들 버는 거 뻔한데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 더 잘 벌지 않니? 병원비 대주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 그놈들한테 말해봤자 뭐해. 결정은 네가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하네요. 며느리한테 돈 대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요.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저는 보훈병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희 친할머니도 5년 사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거 아는데 다 순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염치 없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렇게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소할 당시 시댁 사람들의 심한 억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심하게 저를 비난하고 욕을 했었던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감히 출가 외인이면서 친정의 돈을 빼돌리려고 한다고요. 그때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맞섰었죠. 시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려면 곱게 집에서 죽어야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요양병원을 들어가냐고 저희 친정 아버지를 욕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난, 힐난, 서슴지 않았었고 결혼한 딸내미에게 짐이 되느니 만일 자기 같으면 주말에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나요?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고약한 사람이었었죠.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고 들었지만 워낙 강성인 시아버지의 화를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만만치 않게 시아버지에게 눈 부라리며 대들었기에 시아버지는 더 뛸 수밖에 없었죠. 2년 전년이라는 말 나왔고 제 입에선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잘 키워서 돈 잘 버는 딸 만들어 놓은 내 아버지 병원비 하나 못 해드리게끔 하냐고. 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잘나빠진 당신 아들 돈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는 건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2년 전년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냐 대거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란 사람 그러더군요. 제 돈은 남편 돈이자 바로 시댁의 돈이라고요. 결혼 전에는 네 돈일 수 있으나 결혼을 했으니 이제 시댁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감히 인연이 어디서 시아버지에게 대거리를 하냐고. 이혼 당하고 싶어 환장했냐 하면서 제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쳐보라고 했습니다. 쳐볼 테면 쳐보라고 용기 있으면 며느리 한번 때려보라고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제 머리를 들이밀었었죠. 시아버지 강성인 만큼 저도 만만치 않게 강성이었고 게다가 아픈 친정아버지 욕보이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시댁과는 발길 딱 끊었었고 남편과도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갔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제 편인 척하는 남편놈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도 안 되어서 시아버지 대소변 못 가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건강이 악화가 되었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 저는 모른 척 했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육탄전 직전까지 갔었던 며느리인데 뭐 좋은 감정 남아있다고 아는 척 하겠습니까? 모른 척 하려다가 남편 봐서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 자신하더니 당신이야말로 지금 꼴을 봐라. 대소변도 못 가리는 신세 되지 않았느냐. 그러게 남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눈빛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보니 잔뜩 여의고 거친 목소리 내던 양반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불쌍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배려를 한다면 병원을 알아봐 주는 거기까지만 해주겠다 싶었죠. 시동생 시어머니 생각하는 것처럼 제 돈 드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그분 마지막 가는 길 돌봐드릴 이유 없었으니까요. 그들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남편은 제게 감히 말도 못하는데 참 뻔뻔한 걸로 치며 전 세계 1위 할 겁니다. 2-3달 기다려야 한다는 보훈병원 2주 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일이 있긴 했는데 입소 전 시아버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시어머니 서운하다 했었고 입소 날도 시아버지 보러 오지 않았다고 시동생 제게 며느리 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더군요. 무시했습니다. 제가 알아봐 줄 수 있는 거 딱 보훈병원 입소까지였으니 그들 다시는 볼 일 없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저 주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이틀 전이었네요. 시동생과 시어머니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연락 없이 찾아온 것도 무례한 짓인데 그들은 더 무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었는데 말이죠. 흔히 생각한 합가 이야기 아닙니다. 그 정도였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았어요. 우선 그들은 제게 서운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며느리 넉넉한 며느리 둔 덕분에 시아버지 조금 일찍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그동안 시아버지하고 감정 좋지 않을 텐데 그거 다 잊고 마지막 가시는 길 돌봐줘서 고맙다 했습니다. 병원 알아본 거 들여다본 거 맞으니 그 고마운 마음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확실하게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100만 원 정도이지 않겠냐고. 설령 돈이 더 나온다고 해도 물어보니 그 병원에 들어가면 평균 23일 일하고 하더라. 불행 중 다행으로 돈 1,000만 원이 들어간다 해도 당연히 그 정도 나올 리도 없겠으나 일찍 가실 것 같으니 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다행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겼습니다. 저는 시동생 시어머니 앞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너무 웃겼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말했습니다. 내게 돈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그 이한테 듣지 않았느냐. 돈 이야기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분명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했는데
제 부담이 적다니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눈치코치 없는 시동생과 시어머니 제가 웃으니 따라 웃으면서 살살 눈웃음 치며 그러더군요. 염치 없지만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되겠냐고. 이것만 들어주면 제 할 도리는 다 끝나는 것 같다고. 이것 또한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 것이니 지금처럼 호탕하게 웃으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네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말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구나. 있잖아. 사실은 우리 집 말이야. 이번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거든. 절대 우리 며느리 집에 눌러 앉겠다는 거 아니야. 이걸 어찌해야 할지 의논을 좀 하고 싶었어. 전세금 빼서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세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거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돈으로 작은 집 하나 마련하세요. 아니, 형수. 그 돈은 엄마 노후자금 해야죠. 뭐 형이나 형수가 엄마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저리 되셨으니 그 전세 자금이라도 있어야죠. 지금 엄마 말은 야, 이놈아, 내가 이야기할게. 왜 네가 나서고 그래? 아, 엄마, 내가 그냥 이야기할게. 뭘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해. 그러지 마시고 형수가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형이 이야기하던데요. 형수 사돈 어른들한테 받은 그 빌라 지금 재개발 구역 되었다면서요. 그 집 비어 있다고 하던데 엄마 거기에 넣어두면 나중에 이사 비용 같은 거 받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재개발 이야기 나와도 몇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냥 엄마 거기에 들어가게 하죠. 뭐하러 비워놔요. 그럼 돈도 안 들이고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전세 자금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참 이런 시기 때만 알아보고 찾아보고 똑똑한 척을 하더군요. 쥐뿔도 모르는 놈이 말이죠. 그들은 저를 우습게 본 건지 아니면 며느리니까 할 수 없이 다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진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같은 거 발휘해서 남도 아니고 그래도 남편이 가족이니까 손해 안 나는 선에서 제가 피곤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은 거였는데 그들은 제가 지들을 반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시아버지 들여다본 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거지 며느리 도리와 노릇하려고 한 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꼴인지 보고 싶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처먹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왜 도와줘야 하고 당신들 사정 봐줘야 하는 것이냐고. 나는 잊지 않았었고 잊을 생각 없다 했습니다. 집이 비워있든 아니면 집이 백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한 채의 시어머니란 사람 들을 이유 없고 그런 말 제게 하지 말라 했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냐고 그런 병원비도 대주지 않는 거냐 하길래 아, 기가 막혀서 사람이 뭘 먹고 살면 저리 뻔뻔할 수가 있는 거죠. 눈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었냐고. 듣지 않고 눈치 없이 군 건 당신들이고 김치국 마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었다. 내가 언제 한번 당신들 앞에서 병원비 되겠다 말한 적 있었냐고. 나는 계속해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을 뿐이다. 니들이 오해를 하고 나를 붙잡고 늘어진 거지. 똑똑하지 못한 머리 탓을 하라고 했네요. 아니 그럼 병원비 안 대주면 그럼 우리 보고 대라는 거니?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네가 알아본 병원이잖아. 하, 23일 일하면서요. 부담 없다면서요. 어머니 남편인데 설마 그 정도 돈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들 있잖아요. 그들이 내야지. 2년 전년 소리 들었던 제가 그 돈을 내야겠어요? 정말 생각 없이 사시네. 형수, 아, 그럼 집이라도 좀 어떻게 해줘요. 엄마 정말 노후자금 없단 말이에요. 그 집 비워 있잖아요. 제가 월세 낼게요. 딱한 사정 고려해서 보증금은 받지 마시고 이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말 귀찮게 안 할게요. 됐어요? 아, 정말 너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니?
하긴 뭐 너까지 거한테 형수님이란 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싫어.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나는 그 집 그냥 비워둘 거야. 왜 그러냐고? 내 맘이니까. 나는 배려해줄 생각 없거든? 왜냐고? 니들이 싫으니까. 뭐라고? 너 지금까지 우리 가지고 놀았니? 발 벗고 나서면서 막 찾아주고 그러더니 너 우리 갖고 놀았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한 번 염치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염치 없는 법이거든요. 이것만 도와줘. 딱 한 번만 도와줘 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죠. 나는 너도 그렇고 어머니. 전 어머니 싫어요. 아버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 아내나 당신 막내 아들 저한테 무시받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서든 밑에서든.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남편 보내놓고 점점 늙어가는 두 아들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그이도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낼까요? 제가 나쁜 마음 먹기 전에 얼른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평생 능력 없는 아들 둘 끼고 살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야, 너도 꺼져. 나불거리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과장되기에 쓴 거 하나 없었고 사실만을 적은 거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였었는데 좀 일찍 돌아왔더라고요. 와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식구들 대신해서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고요.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비는데 내 남편이지만 참 이 인간도 이러고 살고 싶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제 비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남편. 버리면 제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벌이나 받지 않겠습니까? 대신 니들 식구도 다신 내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 않게끔 하라고 했고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는 남편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한 달을 못 넘길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 나올 것이고 전세자금 털어서 집 한 칸 마련하겠죠. 뭐 시동생 일하니 지 엄마 생활비 주면 될 것이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가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일은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부조금 하는 것밖에 없겠죠. 10만 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댁에서 10만 원 보내줬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니 딱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